전문가의 선택, 건강한 임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자, 임신 중에 감기약을 먹으면 뱃속 태아가 기형아가 된다. 이게 첫째 아이를 갖는 분들의 많은 고민이거든요. 네, 정답은? 괜찮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임신 중에 감기약을 복용해도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임신 중에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모든 약물이 다 태아한테 영향이 없는 건 아니고요. 보통 임신 중에 약물 복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임신 중 어느 시기에 약물을 복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약물에 노출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감기약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는 가슴 엑스레이 촬영만 해도 태아에게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건 어떤가요? X입니까? 네. 임신 중에 가슴 엑스선 촬영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량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한번 탈 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노출량을 봤을 때 거의 가슴 엑스선 촬영 같은 경우에는 10,000번 정도를 찍어야지 아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유산을 경험한 산모는 일정 시간 임시를 미루는 것이 좋다. 어떻습니까? 세모예요? 세모입니까? 네. 네.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네네. 임신 중에 이제 분만을 하거나 유산을 했을 때, 특히 유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 아기를 좀 빨리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네. 너무 빨리 터울을 갖는 것도 썩 좋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너무 긴 터울을 갖는 것도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갖게 되면은 산모의 몸이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고 영양 상태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긴 기간 역시 다음 임신 예후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 같은 경우에 예전에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도 최소 6개월 정도는 터울을 가질 것을 권유를 했는데,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은 6개월까지 터울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은 빨리 다음 임신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6개월 더 넘기는 게 더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가 임신 중에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아니면 눈앞이 흐려지는 그런 증상이 났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임신 중독증, 이게 산모 사망 원인 1위로 꼽힐 만큼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임신 중독증, 말 표현이 이제 임신에 중독된 것처럼 해서, 네. 정확한 표현은 이제 전자간증이라고 하죠. 네. 근데 전자간증이라 그러면은 생소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산모들한테 설명할 때는 여전히 임신 중독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고혈압성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라든지 이완기 혈압이 이제 90 이상,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콩팥 손상을 나타내는 단백뇨,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은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임신 중독증이 왜 위험한가? 거기에 대해서 따지면은 단순히 혈압이 높고 단백뇨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 가지 신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중증과 중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증인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의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산모나 태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모가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중증이라 하더라도 산모 자신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는 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입원을 하자는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지도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과적으로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증상은 대표적으로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든지, 보이는 것이 침침해진다든지, 혹은 이제 명치나 이제 오른쪽 윗배 쪽이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증 임신 중독증을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되는 소견을 보인다든지,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인다든지, 우리 피 속에 있는 성분 중에서 혈소판이라고 지혈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혈소판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산모들은 보통 20만 개, 30만 개 정도를 유지한다면은 이게 10만 개 밑으로 떨어질 때를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가슴 엑스선 촬영을 해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폐부종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폐 자체가 보통 공기가 차 있어서 까맣게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폐부종이 있게 되면은 이런 폐 쪽의 시야들이 좀 우리가 뿌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소견들을 보인다든지 그럴 때는 중증 임신 중독증을 나타내는 소견이기 때문에 즉각 분만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환자들도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소견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더 많은 합병증들이 수반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태아가 배에 자리하고 있을 때 이런 질환들이 발병한다면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까요? 궁극적으로 임신 중독증의 치료는 분만이 최선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임신 중독증은 임신 때문에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만을 해야지 산모가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만삭에 다 돼서 이제 임신 중독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만을 하더라도 그 태아나 신생아가 큰 문제 없이 건강에 큰 문제를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른 주수 임신 중독증이 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만을 했을 때 그 미수가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네. 저용량 아스피린이라서 용량을 굉장히 낮춘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임신 중독증 이외에도 다른 질환에 대해 예방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혈압이 높은 사람들 아니면은 심장 판막 질환 같은 게 있어갖고 수술을 했다든지 그런데 이제 혈전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스피린들을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스피린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연구가 돼서 임신 예방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계속 연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가장 최근의 결론은 이런 저용량 아스피린이 임신 중독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모든 산모들이 이런 아스피린을 먹는다고 예방이 되지는 않고 임신 중독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산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임신에서 임신 중독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임신 이전부터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임상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임신 중독증이나 고혈압이 생기기 쉬운 이제 내과적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는 이제 루푸스라든지 콩팥 질환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저용량 아스피린을 임신 초기부터 임신 말기까지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임신 중독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엽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 싶은데 엽산 자체가 임신중을 반드시 예방시킨다는 목적보다는 엽산은 그 임신중 이외에 여러 가지 태아 기형, 특히 뭐 신경관 결손증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의 예방에 임신 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엽산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복합 비타민제 형태로 함유되어 있는 것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령의 산모가 늘면서 주목받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난임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난임 치료로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도 고위험 출산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네. 특히 그 고령 임신이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난임 부부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시술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특히 뭐 배란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수정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시험관 임신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 생식술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임신을 굉장히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은 산모나 태에게 여러 가지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조산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산을 보통 이제 한 10% 정도를 조산율로 보고 있는데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37주 이전에 조산을 하게 됩니다.